안녕하세요. 이팔승TV입니다. 금일은 대대손손 1탄에 소개되었던 4차 산업 IT 생태계의 지배자 구글에 대한 업데이트 뉴스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알파벳은 구글이라 명칭하겠습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액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바일 운영체계 안드로이드를 소지하고 있는 구글이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이 71%에 달하는데 인앱 결제 30%를 강행한다는 뜻은 이제는 구글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각성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구글 광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구글 애드센스는 한때 애드고시로 불려졌습니다. 애드고시란 구글의 광고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것이 고시 수준처럼 어려워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구글의 애드센스는 디지털 시대에 갖춰야 할 센스로서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블로그를 개설해서 광고를 삽입하는 애드센스, 둘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광고를 삽입하는 애드센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구글에서 애드센스 승인의 난이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후로는 최근 블로그에 구글의 애드센스 승인이 아주 쉬워졌다는 블로그가 눈에 띄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이제는 구글이 애드센스를 모든 사람이 쉽게 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권장하여 광고를 더 많이 노출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생각되어집니다. 구글은 최근 유튜브와 클라우드 사업 매출을 첫 공개하였는데,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51억 달러, 약 18조 원에 해당하며 클라우드는 89억 달러, 약 11조 원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보여줬던 유튜브 클라우드의 매출을 오픈한 의도는 구글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유튜브 및 클라우드의 성장을 보여주며 구글의 건재함을 투자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오픈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구글의 매출 구성 도표를 짧게 보여드리면, 구글 프로퍼티스는 구글 플레이에서의 앱 구매, 컨텐츠 구매, 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수익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글 아더는 구글 AI 스피커 및 구글 뮤직, 구글 네트워크 멤버스는 구글 애즈, 즉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마지막으로 아덜 배치는 자회사의 수익 구조로 칼리코, 베렐리, 웨이모 등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이익 구조를 통해 2020년 구글의 2분기 이익은 구글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서 43%가 성장하였으며, 구글 AI 스피커, 구글 뮤직 등의 구글 아더 수익 부분에서도 26%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수익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전체적인 광고 수익이 2% 감소하여 성장 모멘텀이 약간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구글의 광고 매출 정체 속에 계속되는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 침투가 눈에 띄게 돋보입니다. 이유는 미국 소비자의 45% 이상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검색을 아마존에서 시작해서라고 합니다. 구글이 그동안 소유하였던 전자상거래 틈을 아마존이 비집고 들어와 광고 부분 수익을 잠식하니, 구글에서는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구글의 전자상거래 화력을 키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소비 폭증 속에 구글도 전자상거래에 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튜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쇼핑몰 플랫폼 변화입니다.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글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구글 쇼핑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쇼핑몰 플랫폼 쇼나우를 통해 발생되는 결제 금액의 30%를 채널 운영자에게 제공한다고 하니 수익 구조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은 중국 기업에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중국의 징둥닷컴인데요. 구글이 선택한 이유로는 구글의 글로벌 채널 및 징둥의 아마존급 혁신 물류 시스템의 시너지로 아마존에게 대항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들의 제휴는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해외 판로를 넓혀나갈 좋은 기회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헬스케어 사업 분야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대표 4가지 업체로는 생명공학 연구 칼리코, 헬스케어 AI 데이터를 관장하는 딥마인드, 미래 바이오 먹거리를 발굴하는 구글 벤처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을 관장하는 베릴리가 있습니다. 그중 베릴리는 구글의 생명공학 연구소입니다. 조넨종과 사노피 등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과 다방면에서 연구 중이며, 주요 역량은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으로서 구글 A와 결합하여 질병 예측 모델 및 건강맵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벤처스. 구글 벤처스는 미래 유망 스타트업에 계속된 투자 진행 중이며, 글로벌 제약사를 뛰어넘는 인수 기업 합병을 보여주며 헬스케어 부문 성장을 가속화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딥마인드. 딥마인드는 헬스케어 진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암 환자 오진율이 매우 낮으며, 최종 목표는 AI가 의료진을 보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는 자율주행 웨이모도 있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해제 없이 달린 거리가 10,000마일이 넘으며, 연간 자율주행 누적거리 또한 1271마일을 기록하는 등 자율주행의 엄청난 안정성 및 데이터 누적을 자랑합니다.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 협력 현황을 보면, 볼보와 4단계 완전 자율주행 목표로 로보택시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라이다와
인공지능 AI 카메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볼보는 전기차 설계와 제조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구글은 디트로이드에서 레벨4의 자율주행차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인방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인방 속 최근 1년 구글의 주가 상승폭은 25%로 상승폭 꼴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조정 시 가격대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절한 분할 매수를 통해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좋은 점만 설명드렸으니 구글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글은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는 단기적인 악재로 보여집니다. 둘째, 구글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만년삼이의 꼬리표는 큰 걸림돌입니다. 최근 새로운 인재 영입과 대량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1, 2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셋째, 구글은 자율주행 웨이머의 상용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테슬라를 포함한 우버, 리프트 등 자율주행 플랫폼의 주도권이 넘어간다면 웨이모의 실적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구글은 치열한 전자상거래 경쟁 속 아마존의 침투가 매우 무섭습니다. 아마존의 침투를 구글 쇼핑, 유튜브 플랫폼, 그리고 구글 연합세력, 징둥닷컴을 통해 적절히 막지 못한다면 구글 광고 매출액 성장 둔화 및 수익성 악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전망 서머리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한 구글의 광고 매출 감소 효과는 일시적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광고 매출 타격에도 유튜브와 클라우드의 실적 견인으로 이 감소분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광고 매출은 회복될 것이며 이는 구글의 성장을 다시 한번 견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만년삼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2023년 점유율 2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글로벌 1위 검색 엔진 및 가티브의 무한 확장을 무기로 라이브 스트리밍과 클라우드 게이밍 등 모든 컨텐츠를 망라하는 멀티 플랫폼으로 진화 중입니다. 넷째, AI를 이용한 구글의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클라우드 부문 경쟁력으로 연결 중이며 전자상거래 아마존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 반아마존 세력 구축 및 보유 플랫폼의 화력을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가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잘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등의 기술이 아니라 고객의 의도, 즉 컨텍스트를 읽을 줄 아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의 1등은 단연코 구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자료 외에도 더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투자 선택에 좋은 가이드가 됐으면 합니다.